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뭉치 양수민입니다. 네, 포트임 표 대표입니다. 네, 에셋아빠 성철입니다. 우리 에셋아빠님은 은퇴자 강의를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뭡니까? 관심 있어 한다기보다도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후회? 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때 이랬지?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 사교육비. 왜 내가 그때는 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돌이켜 보니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게 혹시 성과가 없어서 그러신 건지?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부질없는 사교육비 지출이 좀 많았잖아는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게 그때 연금 좀 더 가입해 놓을 걸.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넣는 건데 왜 그런지 후회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의외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은퇴 관련돼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인들이 꿈이 그거잖아요. 뭐 건물주도 꿈이지만은 제발 좀 일을 좀 빨리 그만두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조기 은퇴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빨리 은퇴한다. 예. 뭐 준비가 돼 있으면 빨리 은퇴하는 그렇죠. 것도 뭐 가능은 하겠죠. 근데 저희가 뭐 이론상에선 일이 없으면 금방 늙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일 때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이제 실감했던 내용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생애 설계 그런 거 내용 하면서 은퇴를 인생 2막이 임박한 사람들한테 생애 설계 과정에서 4가지 보통 얘기하잖아요. 돈, 관계, 건강,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강의를 하고 그분들이랑 많이 공감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좀 길게 여행을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디 갔다 왔어요? 스페인 산티아고를 다녀왔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나요? 나를 찾겠다고. 예. 찾은 게 이거예요? 네, 진짜. 근데 이제 거기 제 동료가 딱 은퇴하시고 오셨던 분이에요. 저랑 같이 한 15일 동안 방을 쓰셨는데, 뭐 이런저런 그때 얘기도 했는데, 간혹 지금도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데, 이분들도 단체 톡이 있잖아요. 거기서의 단체 톡에서의 내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침울하다, 이거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일반 직장인 다니시는 보다 대학 교수님들이 좀 더 은퇴를 늦게 하잖아요. 뭐 대학 교수면 아이들 가르치면서 미래 계획 뭐 이런 것도 하시니까 훨씬 더 잘 돼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그 단톡방에서는 이제 대학 교수마저 은퇴하는 이 시점, 근데 모두 다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얘기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못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못 쓰고, 뭐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노후라는 게, 저희가 뭐 생애 설계 교육하면서 저희는 뭐 어쨌든 그게 책을 통해서 접하든 정보를 통해서 접한 걸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훨씬 더 그 느낌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느꼈던 건, 이거 정말 빨리 준비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건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조언해 주신 건, 진짜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가짐을 미리미리 해두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환경이 이제 펼쳐지죠. 예, 그래서 이제 고용 상태에 있다가 실질적으로 주 수입이 끊기는 시기가 되는데, 뭐 크게 어떤 것들이 많이 좀 변화가 있나요? 근데 보면 퇴직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처음에는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왜냐면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다. 너무 살았고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진짜 좀 그동안 못 해보던 것 좀 해보고 여행도 좀 다녀보고 뭐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1, 2년이 지나게 되면 어디서 불러주는 데는 없고, 그리고 뭐 가족하고 이렇게 뭐 사실 사회에서 성공한 남자분들이 가족하고 관계가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가정에서도 자기 입지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뭐 해보려고 하다가
또 재취업은 잘 안 되니까 좀 뭐 소액까지 어떻게 투자 좀 해볼까 뭐 창업이라도 좀 해볼까 이러다가 이제 문제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서 제가 볼 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그 직장인들 만나보면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아련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1차 퇴직 이후에 그러니까 조기 퇴직 이후에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준비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준비를 하고 싶은데 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 새끼도 키우기도 힘든데 먼 미래까지 생각을 못하는 게 어찌 보면 월급쟁이들 현실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장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도 먼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따라가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비재무적인 측면 말고 좀 재무적인 부분에 관련돼서 어떤 부분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 중에서도 특히 자산 관리, 은퇴자들이 자산 관리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불안하신 큰 이유 중에 돈 쪽에서는 그게 막연해서 그렇거든요. 냉정하게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쫙 따져보시는 게 우선적으로 좀 필요해요. 예. 그러려면 뭐 그 전문적으로는 이게 뭐 물가 상승률은 얼마 될지,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 될지 이런 거 다 따져서 하시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좋으시긴 하겠는데 그 전 단계더라도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감안하시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돈 얼마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매달 쓰면 몇 년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라도 한번 행해 보시면 발전적인 고민이 시작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은퇴 이후 자산 관리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예상했던 수명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을 때 내가 정말 버틸 수가 있는지, 정말 최저 생활은 가능한지, 아니면 조금은 여유 있는 생활은 가능한지, 그리고 중간에 뭐 간병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의료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애들이 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해결이 될지, 혹시 내가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보고 설계를 해보셔야 되는데 주위에 혹시 그렇게 제대로 설계해 보신 분 한번 만나보셨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를 안 찾죠. 그렇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자기의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돈이 최소한의 어떤 우리 삶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그 노후 설계는 반드시 해봐야 될 작업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은퇴 전후 자산 관리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불리고 그렇게 불리고 뭐 투자를 하고 뭐 이제 모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은퇴 이후에는 물론 자산에 대해 운용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우리 에세 대빠님이 얘기한 것처럼 원하는 시점까지 돈이 마르지 않게끔 행복하게 잘 쓰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냐 문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점검을 해보려고 해도 뭘 점검해야 될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이제 막연하신 분들한테 좀 은퇴에 관련돼서 재무적으로 좀 그 고민해 보아야 될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뭐 아까 엘세다빠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행복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나만의 행복의 기준을 솔직히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쯤에서는 이제 살아오실 만큼 살아오신 연륜도 있으시니까 한번 정하실 필요가 있죠. 내가 행복한 은퇴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뭐가 필요한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이게 다 될 것인가 아닌 건가? 더 늦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건가? 그다음에 인생 2막에서는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거고, 지금은 뭐 돈 버느라 정신 없었고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소비했다라고 하면 이제 한정된 자산을 가지고 쓸 때 내 소비 욕구는 어느 정도 선이 좋을까? 뭐 이런 거 따져보시는 거 필요하죠. 그렇죠. 이게 무한되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이제 말씀하신 우리 표 대표님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들, 애들이 먼저일까, 집이 먼저일까, 그리고 현재 생활 소비가 우선일까,
그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작업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다음 뭐가 있나요? 또?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 빈 공간들을 한 번 정도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빈 공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공적연금 수령기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거냐. 그렇지. 이거는 이제 아주 안정적인 거니까 내가 한 달에 쓰고 싶은 아니면 써야만 하는 이런 생활비 수준에서 그 공적연금을 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아니면 또 뭐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했거나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재해보고 그 남는 혹시 부족한 돈이 있다면 이거를 내가 생활비를 줄이는 형태로 내가 내 생활 수준을 포기하면서 내가 할지, 그렇지. 아니면 내가 일을 더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무턱대고 불안해서 투자했다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계산 전혀 안 해봤다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실제적으로 일본 번역서들 보면 무서워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공적연금제도가 훨씬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 중산층들이 아주 특이한 어떤 이슈들, 뭐 보이스피싱에서 사기당해서 문제되거나 이혼당해가지고 뭐 연금 줄어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연금에 대한 부분들, 생활비에 대한 부분들은 꼭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걸 그러니까 이걸 되게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작업인데 왜 이걸 안 해주지? 누가 안 해주지? 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이런 건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세금에 포함돼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재무 상담이라 이런 거 해야 되는 건 세금에 포함될 내용이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하려면은 솔직히 돈이 들어요. 예, 돈이 들어서 이제 복지에 대한 부분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좀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돈을 들이세요. 이게 맨날 돈을 들이지 않으시니까 옛날 당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 본인 노후에 대한, 은퇴 이후에 대한 설계를 위해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을 좀 들여서 상담을 해보라는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한번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해보죠. 실질적으로 이 자산관리 원칙, 은퇴자들이 크게 4가지 포인트에서 자산관리를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인 거죠.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이제 자기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금융자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이게 돈이 일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주 포인트인데, 저희가 이제 마련해놓은 돈을 얼마나 일시킬 거냐를 결정하시는 그렇지.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모아놓은 돈이 제가 써야 될 돈이랑 크기가 뭐 별로 크게 상관없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잘 하셔서 평생 잘 마무리되시게끔 하면 좋겠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좀 일시켜야 된다. 근데 저희가 뭐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돈을 일시킬 때는 투자라는 거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선 주식을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 되는데, 간접 투자한 주식을 저희가 얘기할 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는 오랜 기간 확보된 것만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퇴 기간도 30년 이상이에요. 또 오랜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 은퇴 기간 감안해서 내 미래까지 쓸 돈에 대해선 주식 비중도 젊었을 때보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의 배분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후가 끝이 아니에요. 또 시작입니다. 은퇴 후 또 30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이 대비 금융자산 비중 조절이 제일 와닿지 않더라고. 왜 나이 드신 분들 다 안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 수명이 있는 만큼 자산 관리도 그에 맞게끔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일정 부분 주식 비중을 얼마 정도 가져갈지, 채권 비중을 얼마 정도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이제 현금 인출의 원칙.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베이비붐 세대 본격적 은퇴 시작되면서 이런 부분 관련된 커스팅이 많이 일어날 거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이 있다면 이걸 한꺼번에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몇 % 정도를 인출을 해야 우리가 평균 수명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금융자산의 바닥이 나지 않고 내가 조금 안전한 은퇴 생활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은퇴연구소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모든 이제 상황을 이렇게 산정을 해 봤을 때
한 연에 한 4% 정도를 잡더라고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4% 정도를 좀 정해놓고 인출을 하면 사실은 크게 문제는 안 된다. 근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로 놓고 그 인출에 대한 어떤 원칙, 그러니까 한 4% 정도만 인출한다. 그렇죠?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우리가 자산 운용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출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지 거기서 쓰려고 하는데 은퇴 이유는 달라지죠. 모아놓은 거에서 조금씩 빼먹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잘 빼먹냐를 설계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현금 인출을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매년 설계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을 한번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쉽지 않죠. 예, 혼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어떤 자산 관리자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내용인 거죠. 제가 에셋아빠 얘기하셔서 슬쩍 계산을 해봤어요. 4%면 얼마에서 한 1년에 2천만 원 쓰시려면 5억 정도 있으면 4%딱 되면 2천만 원이네요.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뭐 개인이 수식이 뛰어나신 분이 엑셀로 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작업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좀 금융 전문적인 툴을 통해서 좀 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 좀 있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경제는 살아 움직이잖아요. 금융시장 환경도 고정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살아 움직이고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본인 자산에 대한 수익률도 바뀌겠죠. 그러면서 자산 배분 현황도 바뀌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포트폴리오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어느 정도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 재배분을 하는 작업들을 수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똑똑해지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자. 자,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그 뭐 저희가 벼락치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은퇴를 앞두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삼층연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 그건 2층이죠. 이제 IRP 3층 계좌, 뭐 개인연금 이런 거 잘 돼 있나 한번 확인하시고 집중적으로 여기에 자금을 좀 모으시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저희 과거 팟캐스트 조회를 보면 퇴직연금 IRA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에셋아빠님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제대로 하신 분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말이 3층 연금제도지 국민연금도 지금 수령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 20년 이상 가입자들 연금이 한 88만 원 이런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고 퇴직연금 뭐 퇴직금 중간에서 받아보시는 분은 태반이고요. 개인연금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들이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최후에 보르니까 적어도 소득의 10% 정도는 이런 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 이런 연금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조기 은퇴자 자산 관리 원칙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걸 얘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 얘기한 크게 네 가지 포인트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인 부분, 현금 인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자에 대한 도움, 그리고 3층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이런 네 가지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나름 두리뭉실하게나마 감을 좀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뭐 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가요? 저는 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냥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 공적 그 연금 제도,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이라든가 자꾸 이런 부분들이 그 세액공제는 많이 해주고 중도 인출하면 페널티 주고 왜 이런 식으로 바뀔까? 이건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공적 국민연금 제도가 불안하다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개인들이 불입하는 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시고 반드시 이런 연금은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불안한 은퇴 이후의 환경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저희 머니스토리 TV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